200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 방법을 바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방법을 먼저 보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기억은 유비추론. 자, 유비추론이라는 것은 뭔가요? 자, 간단하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유비추론은 우리가 유추라고 해줄 수 있죠. 유추는 A와 B, 이 유사한 A와 B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A가 만족하는 성질을 P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가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이 B에서도 이 P라는 성질이 바로 만족하지 않을까? 자, 이게 바로 유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납추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납추론은 뭐냐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해서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 사례가 속한 범주, 이 사례가 속한 이 범주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임 보이는 것을 바로 기납추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유추와 기납추론의 의의는 수학적 이제 풀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한계는 뭐였나요? 바로 한계점은 이 두 가지는 바로 정당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연역적 측면, 즉 형식적 증명으로 정당화를 시켜줘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지금 분석법을 말하고 있죠. 자, 분석법과 종합법. 우리가 분석법은 뭐였나요? 분석법은 바로 우리가 원래 시작하는 명제가 여기 있다고 하고 우리가 구하려는 명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이 구하려는 명제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분석법이란 건 뭐냐면 구하려는 명제를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미 구한 걸로 친 겁니다. 그로 유도되는 명제들을 하나씩 증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작하는 명제에 도달하는 방법을 바로 분석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분석법의 의의는 뭔가요?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풀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종합법은 시작에서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명제까지 이어지게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종합법의 의의는 뭐냐면 바로 이 풀이 계획, 이 분석법으로 발견한 풀이 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화라는 것은 뭔가요? 자, 리은의 일반화는 우리가 어떤 이런 이 규칙을 발견했어요. 규칙을 이 조그마한 범주에서 이게 범주라고 해볼게요. 이 조그마한 범주에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근데 일반화를 하면 이 더 넓은 곳에서도 이 규칙이 만족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발레들기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거에 반하는 어떤 이 아이디어를 들면 발레들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고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가 말합니다. 자,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도전하고 있는 문제를 소개하려고 한다. 자,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해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수는 모두 짝수입니다. 자, 좌변에 있는 수는 모두 짝수라고 지금 공통성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수는 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가요? 자, 학생 C가 나왔어요. 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자, 아하, 우변에 있는 수는 모두 소수이다. 지금 계속 규칙을 찾고 있죠. 자, 그러면 짝수는 모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학생 B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걸로 우리가 뭐가 왔나요? 지금 이 좌변은 짝수, 그리고 우변은 바로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사례들을 보면서 이 8가지의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이 좌변은 모두 짝수이고 우변에 있는 수는 이 홀수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짝수는 모두 홀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참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소수는 모두 소수라고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고 바로 우리는 귀납이 사용이 됐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의 경우는 짝수인데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 자, 지금 학생 A가 말한 걸 보면 어떤 걸 말하나요? 바로 지금 발레를 말하고 있죠. 자, 이는 짝수이지만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 미음에 있는 이 발레가 바로 사용이 되었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보다 큰 짝수는 모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학생 C가 말한 것을 골드바하는 추측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보다 큰 짝수는 모두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출해낸 명제죠.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우리는 바로 이 일반화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화는 한 범주에서 이제 통하던 것이
더 넓은 범주에서 통하니까 이것을 좀 형식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형식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학생 C는 이 조그마한 이 여러 사례들을 보고 이보다 큰 짝수는 모두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일반화를 시킨 가정이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납추론이 사용됐고, 그리고 일반화를 사용됐고, 자, 그리고 발레들기가 사용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유추가 사용되려 했으면 바로 이 문단에서 A, B가 나오고 A에서 성질하는 A의 성질이 바로 B에서도 유사하게 성질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분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구하려는 명제를 구하고 그대로 유도되는 명제들을 도출하여 시작되는 명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납추론, 일반화, 발레되기 이 세 가지가 적용됐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